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은요. 자, 오늘은 2022년 창업 시 알아야 할 노무 지식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무 지식. 예, 예. 네. 이 내용을 준비하신 이유는요? 자, 창업 시 사람을 고용할 때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노무 지식은 노동자를 대해서 나가는 비용이나 법률에 대해서 아는 것을 노무 지식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이 돼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상담 시간에 노무 상담을 좀 합니다만은 어려워요, 이 노무. 네, 그렇죠. 상식이. 이게 네. 굉장히 복잡하고요. 또 이제 첨예해요. 사용자하고 노동자 간의 권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럼 창업할 때 알아야 할 기초 노무 지식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 첫 번째는 그 고용계약서입니다. 두 번째는 주휴수당, 세 번째는 4대 보험, 네 번째는 퇴직금입니다. 네. 고용계약서, 예. 주휴수당, 4대 보험, 퇴직금. 예. 자, 그럼 첫 번째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자,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벌금이 5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사용자가 내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 고용계약서가 인터넷에 떠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일주일에 40시간을 기준으로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한 달에 175시간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지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209시간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파트타임 직원이라면 시간을 조정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근무 시간은 175시간이지만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209시간을 지급해야 된다. 예. 그럼 근로계약서에는 그 주휴수당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까? 아, 그 따로 적습니다. 따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을 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해가지고. 예. 자, 두 번째로 이제 주휴수당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좀 계산하면 될까요? 자, 주휴수당은 일종의 보너스 개념으로 일주일에 5일을 일을 하면 하루치 임금을 더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고용계약서에 따르면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무했을 경우 48시간의 임금을 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한 달이면 보통 175시간 정도 되는데 이것을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지급을 하게 되면 209시간을 지급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2022년 최저시급을 시간당 9,160원에 한 달에 175시간을 근무한 사람을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 경우 지급해야 되는 금액을 주휴수당 포함해서 209시간으로 계산해서 191만 4,440원 정도가 됩니다. 정확한 계산은 업체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확인을 해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더 올라서 201만 580원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정상 8시간 근무 기준으로 했을 때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201만 580원은 지급을 해야 된다. 예, 그렇죠. 예. 그럼 주휴수당은 무조건 지급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떤 아닙니다. 경우에 지급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아요. 네. 이 주휴수당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급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5일간 일해서 하루치를 더 주는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라고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씩 5일을 일을 하게 되면 15시간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래서 3시간 이상 하는 사람은 무조건 주휴수당을 줘야 되는 건가요? 일주일 이상, 이게 일주일 안에 네, 15시간 이상을 했을 경우. 그래서 거꾸로 얘기를 하면 뭐가 되냐면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즉 14시간까지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쪼개기 알바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주휴수당 없애야 된다고 얘기를 자꾸들 하는 거예요. 왜 일을 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느냐. 그리고 주휴수당은 지급 안 해도 되는 두 번째 방법은 일용직으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말 그대로 일주일을 일한 사람에게 하루치 보너스를 주는 거기 때문에 하루하루 일을 하는 일용직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 일용직의 경우 매일 임금을 지급해야 되죠. 이 사람이 오늘 월급을 받고 내일 안 나와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고요. 세 번째는 사업자로 계약하는 경우입니다. 요즘 배달앱을 통해서 배달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직접 고용을 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로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노동법이 아니라 상법으로 계약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용직으로 그날 지급을 하던가 예. 아니면은 사업자를 프리랜서나 이렇게 계약을 하면은 주휴수당은 안 줘도 된다. 아니면 14시간 이하만 근무를 시키든가 뭐 세 가지. 아르바이트를 그 시간 쪼개서 예. 한 사람 쓰고 두 사람 쓰고 이렇게 편법으로. 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지금 아르바이트를 계속 뽑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3일만 일하겠다, 뭐 이틀만 일하겠다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미 다른 데서 이틀씩 이렇게 뭐 7시간씩 일을 하거나 뭐 이런 식의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4대 보험인데요. 이 부분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자, 4대 보험이라는 게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입니다. 그리고 이 4대 보험은 월급의 한 10% 정도 나가게 돼 있어요. 그중에 절반은 직원이, 절반은 고용인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인은 본인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내는 것과 기준으로 별도로 전액을 내야 됩니다. 이것은 세금과 마찬가지로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돈이 빠져나갈 때 직원들 것과 고용인의 4대 보험비가 같이 나갑니다. 보통 월말에 빠져나가며 금액을 아셔야만 빠져나갈 때 넣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미리 계산해서 예. 지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달 이제 그 수익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용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전체 세에서 빠지는 거고, 그다음에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받는 월급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일단 뭐 월급은 똑같으니까 매달 빠져나가는 금액은 똑같겠죠. 거의 그렇죠. 예. 자, 그리고 네 번째가 퇴직금인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반드시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고요. 지급은 퇴직연금 제도가 있어서 매달 월급의 12분의 1을 별도의 퇴직연금으로 넣어주게 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1년 동안 일을 했어요. 그러면 뭐 1년이 딱 지나고 그만둔다. 그러면 그 사람의 전체 줬던 월급의 12분의 1을 퇴직금으로 줘야만 되는 거예요. 한 달 월급치를. 한 달 월급치를 줘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퇴직연금이 그 연차가 길어지면 길을수록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퇴직연금을 넣어두시면 좋습니다. 퇴직연금을 넣지만 않으면 그 마지막 월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기간을 곱해서 주기 때문에 그 비용이 더 크게 상승하게 되기 때문에 보통 월급이 호병 따라 상승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해서 퇴직연금을 들어주시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그러면 연금을 많이 이렇게 드시는 편인가요? 그러니까 보통 1년 이상, 그러니까 2년 차, 저 같은 경우에도 2년 차 이상 직원부터 퇴직연금을 들어줍니다. 일단 그 사이에 그만둘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그만둔 거 1년 차, 2년 차까지는 얼마 안 되니까 내줄 수가 있는데 막 3년 차, 4년 차 이렇게 커지면 목돈이 되니까 저도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아예 월급에서 별도로 떼가지고 퇴직연금에 넣어줍니다. 그럼 만약에 앞서 이야기했던 최저임금의 주요사항에도 4대 보험에 퇴직금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진짜로 저도 계산하면서 느끼는 게 점점 커져요, 이게. 올해 2022년 예를 들어 보았을 때 주 40시간씩 한 달을 근무했을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191만 4,440원에 4대 보험 5%가 95,722원에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퇴직금이 15만 9,536원입니다. 이를 합치면 216만 9,698원 정도 됩니다. 이게 막상 최저임금으로 써놓으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9,160원. 실질적으로 위법하지 않고 한 사람의 월급을 1년 이상 근무한 사람한테 지급하려면 이 정도 비용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 내년에는 2023년에는 월급이 또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227만 8,183원 정도를 생각하셔야지 내년에도 직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임금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직원 자체가 고용하기 많이 힘들어진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앞에서 4대 보험이 5%를 고용주가 내준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정확히 얼마를 받게 되는 건가요? 자, 이게 이제 주는 사람은 이렇게 주는데 받는 사람은 또 세금 떼면 또 얼마가 안 된다고 그래요. 자, 2022년의 경우 주 40시간을 근무를 하고 한 달을 근무를 191만 4,44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4대 보험 5% 근로소득세 3.3%를 제한돈을 받게 돼 있습니다. 약 15만 8,898원의 돈을 제외하고 받게 됩니다. 따라서 175만 5,541원 정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2023년에는 5%가 증가하니 87,777원 정도를 더 받게 돼서 184만 3,318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4대 보험을 또 제하고 나면 또 그렇게 되는군요. 예. 자, 이 밖에 또 노무 지식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 휴게 시간을 아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근무 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잖아요. 네. 사실 9시간 동안 직장에서 머물게 돼 있는데 근데 근무 시간은 8시간으로 책정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1시간은 휴게 시간으로 근무 시간에서 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일 근무했을 경우 주 40시간을 근무한 거로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근데 휴게 시간하고 대기 시간이 또 다릅니다. 대기 시간은
자기가 근로 현장을 벗어나게 되면 휴게 쓰거나 치지만 근로를 하면서 대기를 할 경우는 근로 시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네. 예를 들어 주유소에서 손님을 받으면서 이렇게 김밥을 먹으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손님이 오면 바로 주유를 해주잖아요. 네. 그러면 그건 대기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근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 바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대기 시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타임 시간에는 고용인을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자기가 그러니까 지시를 할 수가 없어야 돼요. 일 안 하고 쉬는 시간에 그 업소에 있으면 시간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업소에 있어도 별도의 그 장소를 만들어주고 거기서 지시를 안 했다면 그건 휴게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군요. 네. 그럼 올해나 내년에 창업을 염두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농무지식은 어떻게 좀 이용하는 게 좋을까요? 자, 대부분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이 시급 얼마 안 된다고 직원 채용하는 걸 우습게 알고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비용에도 직원이 쓰는 물건이나 기타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적게는 1.2배에서 많게는 1.5배의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직원을 쓰셔야만 합니다. 그 외에도 상위법이라서 직원의 월급에 관한 것은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약서 작성하시고 지급하셔야지 문제가 없습니다. 네. 자, 오늘은 창업 노무 지식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2022년 창업 노무 지식은 4가지를 나누어 소개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고용계약서, 두 번째는 주유상, 세 번째는 4대 보험, 네 번째는 퇴직연금입니다. 고용계약서를 작성을 안 하시면 벌금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하셔야 되고, 두 번째 주유수당의 경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주유수당을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만약 올해 일주일에 40시간씩 한 달을 근무한다면 175시간 일을 하지만 209시간어치를 지급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고용주의 경우에도 여기다 4대 보험비를 포함해서 지급하여야 하며 받는 사람의 경우에도 4대 보험과 근로소득세를 제한 금액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창업 정보, 귀를 듣는 소식, 창업 노무 지식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